안녕하세요. 삶의 솔루션을 주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결혼 운 배우자의 성향. 먼저 오늘의 스프레드 순서부터 봅시다. 가장 먼저 볼 거는 우리 구독자님이 원하는 결혼 생활과 실제 생활을 비교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성향부터 어떻게 만나며 결혼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 후에 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 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쭉 볼 겁니다. 오늘의 솔루션도 궁금하시죠? 그럼 카드 썼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보죠. 다 누르셨으면 이제 카드 섞어 볼게요. 자, 지금부터 10초를 드릴 테니까 먼저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10초 후에 이 카드를 뒤집어서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고르신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보시면 바로가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원하시는 카드에 맞는 시간으로 바로가기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1번님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억압되지 않는 결혼 생활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이 사람이 작은 방에 갇혀서 밧줄에 칭칭 감겨 있죠? 이것처럼 이 카드에 있는 모든 상징들이 다 억압에 관련된 상징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도 서프레이션, 억압인 것처럼 1번님은 억압되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의 결혼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은 이 카드에서 나오는 억압은 남들이 1번님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억압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몸에 밧줄이 막 감겨 있는데 딱히 매듭도 없잖아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밧줄로 몸을 감고 자신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실로 예를 들면
굳이 안 해도 될 일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던가, 마음만 좀 편하게 먹으면 설렁설렁 해도 될 일을 너무 빡세게 한다던가와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님 스스로도 결혼하기 전에 마음 수양 같은 것들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시면 결혼을 한 후에도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 생각과는 별개로 실제 결혼 생활은 어떨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실제로 하게 될 결혼 생활입니다. 1번님의 실제 결혼 생활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제약들을 걸게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래서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저래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보시면 여기 중간에 나무로 만든 창살 같은 게 있죠.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든 도덕성이라는 이름의 제약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이래서 하면 안 되고 저건 도덕적으로 저래서 하면 안 된다는 수많은 제약들. 그럼 왜 이렇게 나 자신에게 제약을 걸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배우자를 너무 배려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스스로 금지하면서 자꾸자꾸 자신에게 제약을 걸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 자신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과거에도 결혼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만큼 좋아했던 애인이 있으셨다면 이와 비슷한 패턴을 아마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쉽습니다. 첫 번째 카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1번님도 더 행복한 연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기본 백그라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배우자의 성향입니다. 1번님의 배우자는 친구 같은 사람이네요. 생각하는 방식은 1번님과 많이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이 카드의 키워드도 보시면 친밀함, 친근함이잖아요. 이 그림의 나무를 보시면 크기도 같으면서 가까이 붙어 있죠. 그리고 색깔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무의 크기가 비슷한 것처럼 배우자와도 집안 사정, 돈벌이, 관심사, 생각의 깊이까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고 색깔이 다른 나뭇잎은 서로 다른 색깔의 생각을 가졌지만 서로 이해를 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게 굉장히 생산적이면서도 재밌을 거다. 굉장히 좋네요. 따봉!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배우자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 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태극 무늬가 있죠. 이 태극 무늬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이것처럼 1번님이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는 내 생각이랑 상대방의 생각이 흑과 백처럼 완전히 극과 극인데도 불구하고 큰 트러블 없이 잘 섞이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만남이나 소개팅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극과 극인 의견을 주고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에 따라, 직업에 따라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힌트를 얻고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업무 특성상 의견을 주고받을 만한 일이 거의 없다면 독서 토론회 같은 곳에라도 일부러 참여해서 토론 스킬도 키우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다 보면 아,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냐면 생각이 극과 극인 사람은 서로 잘 섞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섞이는 경험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결혼까지의 과정입니다. 두 분이 커플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러움을 사는 아주 좋은 커플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걸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두 분이 커플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퍼뜨린다는 말은 두 분이 깊고 깊은 관계라는 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사내 커플이나 학교 CC, 동호회 커플처럼 어떠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그룹에서 두 분이 눈이 맞아가지고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연꽃이 있는데요. 이 연꽃이 주변에 밝은 빛을 퍼뜨리고 있죠. 실제 연꽃도 연못의 물을 맑게 만들어주고 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1번님 커플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커플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커플 중에서도 염장질 하면서 재수 없는 커플이 있고 주변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연애 욕구를 막 뿜뿜 시켜주는 그런 좋은 커플도 있잖아요. 이 말은 결혼까지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후자와 같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커플이 될 거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동료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둘 사이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1번님 커플은 자신의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네 번째 카드에서 말한 것처럼 각각의 생각이 극과 극일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는 건 그만큼 개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후에 관계가 익숙해지고 삶의 루틴이 반복되면 두 분의 장점이었던 다른 색깔의 결합이 옅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 피에로가 지멋대로 춤을 추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하고 싶은 거 즐기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카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을 살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에서 말한 문제의 원인은 흐름에 맡기는 수동적인 모습 때문에 생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이 보이죠? 이것처럼 두 분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가족 간의 중요한 선택을 그냥 관계의 흐름에 맡기는 수동적인 모습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아니, 앞에 다른 카드에서는 친구처럼 소통도 잘 되고 그런다면서요? 맞습니다. 소통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친구처럼 동등하게 소통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가정을 꾸린다는 거는 회사를 경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화목함을 유지하면서 재정 상태, 자기개발, 자녀 육성, 재테크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은 회사에서도 CEO가 총대를 메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분은 친구 같으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의 개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네가 잘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누가 총대 메고 누가 계획을 세우나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친구같이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발전이 없는 그런 가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통장 잔고, 변함없는 수준의 부동산, 변함없는 수준의 돈벌이 등등등 이렇게 발전이 없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님은 이 문제를 필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카드에서는 최종적으로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앞선 6번째, 7번째 카드에서 말한 문제점들이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려면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주기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가정에 정착시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체인지, 변화 아닙니까?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 팽이처럼 회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4가지 색깔이 돌아가고 있네요. 이 4가지를 사계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사계절이 돌고 돈다 이거죠. 이것처럼 변화라는 거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매년 시행착오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나간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때도 보면 봄, 여름, 가을에 일하고 겨울에 뭐 합니까? 내년에 농사 지을 거 계획하고 준비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봄부터 그걸 또 실행하고 또 겨울이 오면 문제점을 개선해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걸 매년 반복하면서 조금씩 농사 짓는 방법이 변화되고 작물 수확량도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1번님도 배우자분이랑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것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집안의 발전을 위해서 회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이런 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 카드들로 봤을 때는 1번님의 결혼 생활은 이것만 딱 잘 되면 퍼펙트다. 친구같이 소통도 잘 되고 매년 계획하면서 발전하고 이것만큼 완벽한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 잘 기억하셔가지고 미래에 더 좋은 가정을 꾸리시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타로카드 리딩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좋은 사람 꼭 만나셔가지고 좋은 가정 꾸리시길 기도해 드리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 앞으로 구독자가 되셔서 더 많은 소통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그럼 2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2번님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후회하기 싫다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보면 서로의 좋은 점만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쳐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하죠? 이런 후회를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슬픔이라고 되어 있고 그림에는 할아버지가 눈이 빨개질 정도로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젊었을 때 뭣도 모르고 좋은 점만 보고 투자했던 도지코인이 떡락해가지고 후회의 슬픔을 만끽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그때 책 몇 권만 더 보고 좀만 더 공부했으면 안 샀을 건데. 이것처럼 이번님이 결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과 비슷한 후회를 하기 싫다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떠밀려서 결혼하거나 핑크빛 미래만 보고 결혼해서 후회하게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번님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 생각과는 별개로 실제 결혼 생활은 어떨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실제로 하게 될 결혼 생활입니다. 이번님의 실제 결혼 생활은 배우자가 가이드를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가이드를 잘 해주려고 해도 이번님이 잘 안 따라가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가이던스, 안내라고 되어 있고 그림을 보시면 날개 달린 천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이 사람은 외면하고 있다. 이 말은 배우자분께서 이번님을 잘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이번님의 마음속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잘 안 따라온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유 없이 건빵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번님 탓만 할 게 아니라
잘 안 따르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유도 다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님은 첫 번째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계획을 하더라도 뭔가 연결성 있는 탄탄한 계획을 원하는데 배우자분께서는 탄탄한 계획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없는 것들을 하자고 하니까 이번님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거죠. 저는 다 이해합니다. 이번님, 낙담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배우자의 성향입니다. 이번님의 배우자는 인간관계에서 잡음이 생기는 걸 피하는 사람이네요. 주변 사람들이랑 별로 다툼도 없어 보이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문제들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대신에 속으로 쌓아두는 그런 인간관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도 웬만하면 겉으로 화를 내거나 나쁜 소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laziness, 귀찮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림에서도 만사가 귀찮은 그런 자세 아닙니까? 이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의 앞에 부분은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뒷부분은 개판 5분 전이죠. 이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인간관계는 깨끗하고 정리 잘 되어 있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이랑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티는 안 내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이번님께서 배우자가 될 거니까 잘 보다듬어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배우자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 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눈이 뿅 하고 맞게 되네요. 서로 만나게 되는 경로는 일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직장 선후배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후에 호감도가 급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만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월급 루팡을 하면 못 만난다. 아시겠지요? 이팅 파이팅! 이 카드의 그림만 딱 봐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일에 파묻혀서 지내다가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언제 데이트하고 언제 만나나요? 그러니까 사내 연애로 관계를 시작하게 되거나 일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첫 번째 카드에서처럼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외적인 요소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 호감 스위치가 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결혼까지의 과정입니다. 이번님의 주변에서 시샘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최대한 비밀로 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이 카드의 이미지를 보시면 사람이 상자를 쓰고 있는데 이 상자의 그림을 보시면 입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 말풍선들이 막 나오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 말은 내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옷도 누더기인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번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걸 다섯 번째 카드의 질문인 결혼까지의 과정으로 해석해보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입을 대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것도 부정적인 방향의 뒷담화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까지 이간질하게 될 수 있으니까 사내 연애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절대로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또 사내 연애가 아니라도 절대로 주변에 애인에 대한 말은 금지, 또 금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번님 커플은 현실적인 시각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 틀로 보면 미래 계획, 재테크, 자산 관련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성숙이라고 되어 있죠. 성숙하다는 거는 현실과 자기 수준을 잘 파악한다는 말이죠. 그림에서도 보면은 배경은 나뭇가지밖에 없는 흐린 이미지고 사람은 꽃무늬로 화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은 이 그림자의 배경처럼 시궁창이라도 현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최대한 잘 살 수 있도록 성숙하게 미래 계획도 차근차근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면 좋지만 사람마다 현실적인 계획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의견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카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을 살펴봅시다. 7번째 카드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6번째 카드에서 말한 문제의 원인은 새로운 도전이나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의견 때문에 문제가 생기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성입니다. 말 그대로 창조성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6번째 카드에서처럼 현실적인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런 방식의 의견들을 자꾸 내면 빡이 치겠나 안 치겠나. 물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돈벌이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잘 맞는 걸 찾아야 된다고 하겠지만 반대로 좀 현실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들으면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겠지만 점점 빡이 친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4번째 카드에서도 보면 서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눈이 맞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사람들이 의욕이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현실적인 사람도 일을 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의적인 사람과는 반대로 할 일을 차곡차곡 잘 하는 느낌? 뭔지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미래 계획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다. 그쵸? 근데 이걸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사람끼리만 만나면 고여있을 가능성이 높고 창의적인 사람끼리만 모이면 뜬구름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로 잘 도와주면 최고의 콤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카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타로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8번째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장점 위주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석세스, 성공이죠. 근데 그림도 보시면 인간 주제에 위험하기 싫이 호랑이를 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도라이죠? 근데 왜 이런 도라이 같은 그림의 키워드가 성공일까요? 그 이유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도라이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큰 성공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특이한 생각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만약에 두 분이 부부가 된다면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서로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고 갑자기 뭐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라고 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더 좋은 결혼 생활과 미래 계획을 하고 큰 성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카드 리딩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좋은 사람 꼭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시길 기도해 드리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 앞으로 저의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더 많은 소통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3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3번님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로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 결혼 생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면이 의미하는 건 인간관계에서의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실제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 속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속마음을 자꾸 숨기다가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처럼 3번님은 배우자와 서로 속마음을 숨기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서로 속마음을 숨기고 가면을 쓰면 언젠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걸 아니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 생각과는 별개로 실제 결혼 생활은 어떨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실제로 하게 될 결혼 생활입니다. 3번님의 실제 결혼 생활은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실 것 같네요. 뭐랄까, 부부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할 일 딱딱 하면서 깔끔하게 잘 지내는 그런 부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컨트롤이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도 보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죠. 이것처럼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지킬 건 잘 지킨다. 알잘딱깔센 알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부부의 정석이다 보니까 부럽고 좋아 보이는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석적으로 한다는 거는 반복적으로 문제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다. 근데 지루하다고 하는 것도 배부른 소리다. 왜냐하면 맨날 싸우고 허피통 터지고 개판 5분 전 되는 것보다는 지루하지만 정석적으로 문제 없는 게 더 좋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냥 잘 산다. 걱정 노노.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배우자의 성향입니다. 3번님의 배우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patience, 인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임신한 여성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카드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라 임신을 하고 10개월이 지나야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굳이 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급하게 생각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드물 거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결혼 생활에서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적게 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도 급하게 후다닥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경우도 많을 텐데 이것저것 잘 보면서 급하지 않게 일 처리를 차곡차곡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꽤 믿음직스럽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향을 가졌네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배우자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 입니다.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네요. 이 카드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에너지가 매우 풍부한 카드인데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걸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도전이나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의 이직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다던가 사업가라면 새로운 분야로 사업 분야를 옮긴다던가 와 같이 큰 변화를 시작하는 도전을 하게 되면서 배우자분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남은 초반에 대화가 잘 통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려면 많은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대화 주제도 풍부할 거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까워지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나 3번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결혼까지의 과정입니다.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이 카드를 보시면 아이가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만 바라보고 우두커니 서 있잖아요. 이것처럼 3번님도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섣불리 결혼이라는 문을 열지 못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카드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배우자분은 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위로도 잘 해주고 서로 차근차근 잘 맞춰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카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이 자물쇠입니다. 자물쇠가 문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죠? 이 아이 스스로가 자물쇠를 잠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3번님 스스로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머뭇거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둘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3번님 커플은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awareness,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서의 깨달음이란 뭡니까? 서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결혼 생활에서의 깨달음 아닐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다 보면 99.9%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님은 이런 대화들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약간의 잡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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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화를 잘 나누셔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카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을 살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섯 번째 카드에서 말한 문제의 원인은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비교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뭘 비교하느냐? 이 카드에서는 비교의 예시로 대나무와 소나무를 그려놨습니다. 3번님 입장에서는 대나무랑 소나무 중에서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그냥 개인 차이일 뿐 소나무와 대나무는 각각의 가치와 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나무와 소나무 중 뭐가 더 좋은지 아무리 비교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나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대나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섯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문제의 근원은 두 분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통만 잘 된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앞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카드에서 말한 문제점들이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려면 자신을 신뢰하는 만큼 서로를 신뢰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도 보시면 신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신뢰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동등하게 신뢰를 하면 전혀 트러블 생길 일도 없고 문제 해결도 잘 될 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 분 사이에 생기는 트러블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트러블이니까 오늘의 타로 리딩 꼭 기억하셔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좋은 사람 꼭 만나셔가지고 좋은 가정 꾸리시길 기도해 드리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 앞으로 구독자가 되셔서 더 많은 소통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4번님 리딩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4번님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는 결혼 생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머리에 뜨거운 연기가 나면서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게 머리에 과부하가 온 걸 그린 거거든요. 이 말은 사번님도 결혼 생활에서 복잡한 것들 때문에 과부하 오는 걸 피하고 싶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부하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과부하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는 성향이나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 에너지는 언젠가 바닥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과부하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에서 인간관계로 머리에 과부하를 주기 싫다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이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집안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내 생각과는 별개로 실제 결혼 생활은 어떨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실제로 하게 될 결혼 생활입니다. 4번님이 실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함께 하고 싶은 게 이것저것 많이 생기겠네요. 이 카드는 호기심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불꽃을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은 불이 붙기 전에 스파크의 형상입니다. 라이터 켤 때 파지직 하는 거, 가스레인지 켤 때 따다닥 하는 거, 이런 아주 원초의 불꽃, 스파크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스파크는 타로 카드에서 호기심을 의미하는 상징이죠. 이 말은 4번님의 실제 결혼 생활에서도 뭔가 이렇게 스파크처럼 순간순간 호기심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호기심을 다양한 여행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나 취미를 즐기면서 푸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그 호기심을 풀어나갑니다. 이 사람들처럼 4번님도 다양한 호기심이 생길 거고 배우자와 함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배우자의 성향입니다. 4번님의 배우자는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네요. 두 번째 카드에서처럼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추진력 있게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분의 리더십 덕분에 매우 스펙타클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도 보시면 횃불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서 있는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4번님의 배우자분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거나 리더로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에서 4번님이 머리에 과부하가 오는 걸 싫어한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을 정말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성향이나 생각만 잘 맞는다면 전혀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일은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서로 의견이 합쳐지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면 시원했지 답답하거나 과부하가 걸린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배우자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 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기 개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등 자신의 내면적인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다는 말이죠.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마스터, 이 그림에는 어떤 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명상가인데요.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인 거죠. 이 말은 서로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마음이나 생각을 정말 많이 공유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자기 개발이나 명상, 마음 수양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속마음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서로 배워나가거든요. 이것처럼 두 분도 만남의 초기 단계부터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의 핏이 잘 맞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결혼까지의 가정입니다. 만남의 초기부터 결혼을 해야겠다고 명확한 방향성을 잡게 되네요. 그만큼 결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힘들지 모르더라도 결정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 돌산을 향해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4번님도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면서 지내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분이 결정한 방향에 따라서 주변에 생기는 문제들을 착착 해결해 나가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둘 사이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4번님 커플은 혼자서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혼자서 명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뭐라 말하고 있는데 그 말들을 무시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처럼 두 분도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서로와 대화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생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소통에 부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금방 생각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 정리가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카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을 살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섯 번째 카드에서 말한 문제의 원인은 고립 때문에 생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isolation, 고립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얼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된 사람이 있고 금색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이 금색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눈물이라는 의미겠죠. 이 말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큰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혼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배우자가 리더십이 너무 강하면 웬만한 문제는 자기가 먼저 총대를 매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소통을 자주 하는 편이 이렇게 고립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카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타로의 조언입니다. 앞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카드에서 말한 문제점들이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멈춰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각자가 고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힐링인데요. 하지만 이 카드에서 말하는 힐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힐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사람이 있고 양쪽에 큰 손들이 나와서 머리랑 배를 가리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손은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해서 생긴 두통을 치유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손은 폭식해서 생긴 배탈을 치유하고 있는 손입니다. 물론 아플 때마다 치유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치유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최고죠. 애초에 생각을 덜 하게 만들어서 두통이 생기지 않게 한다거나 애초에 폭식을 못하게 만들어서 배탈이 안 나게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이 카드에서 말하는 힐링입니다. 이것처럼 4번님도 배우자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좀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생각을 덜 하게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배우자 대신 내가 생각을 더 깊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것처럼
배우자가 고립되거나 과부하 걸리기 전에 미리 행동을 취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오늘 타로 리딩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좋은 사람 꼭 만나셔가지고 좋은 가정 꾸리시길 기도해 드리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 앞으로 구독자가 되셔서 더 많은 소통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